코일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일 근처에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또 정지시켰을 때, 멀리 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옳게 짝진 걸 물어보고 있죠. 자석에 의한 코일 내부의 자석 변화의 반대, 즉 자기장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전자기 유도는 청개구리 법칙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석의 N극이 코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코일은 N극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쪽이 N극으로, 반대쪽이 S극이 됨으로써 자석을 밀어내고요. 이번에는 들어왔던 자석이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쪽이 S극, 반대편이 N극이 되면서 나가려고 하는 자석 N극 방향을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면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B에서 R에서 A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아래 그림처럼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면 이번에는 코일의 앞면을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렇다는 얘기는 저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A에서 R에서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발전소의 터빈과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터빈의 운동 에너지는 화력발전 경우는 석탄과 석유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고요. 핵발전의 경우는 핵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주는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주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발전기 내에서의 자석이 코일 주위를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터빈과 발전기가 돌아갈 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니은, 발전기에서 자석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정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생성되지 않겠죠. 옳지 않은 내용은 2번. 3번, 발전기에서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발전기에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죠. 5번,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에 따라 수력발전은 물의 포텐셜 에너지, 화력발전은 화학 에너지, 핵발전은 핵 에너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일정한 전력을 송전선을 통해 가정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일정한 전력을 송전 전력 혹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송전 혹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을 R로 놓을게요.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송전 전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전류는 전압분의 송전 전력의 제곱 곱하기 R로 날 수 있죠.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송전선에서 생산한 전력에다가 손실 전력을 빼준 값만큼이 되겠네요. 기억, 송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전력이 손실이 되고요. 전압을 100배 높여 송전하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송전 전압의 제곱의 분비력이기 때문에 10,00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굵기가 가는 송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송전선의 저항은요, 송전선의 단면적 굵기에는 반비례하고 송전선의 길이에는 비례해요. 그래서 송전선을 가는 걸 사용하면 그만큼 송전선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늘어나는 거죠. 정답은 1번.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1차 코일, 2차 코일의 감은 수를 각각 N1, N2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전압을 V1, V2로 나타낼 거고요. 전류를 I1, I2로 나타내면 이때 관계식이 나오죠. 1차 코일의 감은 횟수분의 2차 코일에서 감은 횟수는 1차 코일에서의 입력전압분의 2차 코일에서의 출력전압의 비와 같고 2차 코일에서의 유도전류분의 1차 코일에서의 입력전류와 같다. 그러면 1차 코일이 200회가 감겼고요. 2차 코일이 400회가 감겼대요. 1차 코일의 입력전압이 110V, 그러면 2차 코일에서의 출력전압은 220V가 되어야 하고요. 1차 코일에서의 입력전류가 2A였다라고 한다면 2차 코일에서는 출력전류가 1A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관계식이 나왔다라는 건요, 결론은 1차 코일에서의 전력과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은 서로가 같다. 즉 1차에서 2차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전력이 넘어갈 때 전력 손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1차 코일에서의 전력이 220W였으면 전력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2차 코일에서도 전력값이 220W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디귿 2차 코일에서의 전력은 220W가 되는 거고요. 기억,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압을 변화시킨다.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예, 옳은 설명이죠.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고 그리고 질량이 결손되죠. 이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기억, 옳은 설명. 니은 핵 반응 전후 입자들의 질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죠. 이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반응 전에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디귿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에너지 전환과 순환의 원이 된다. 예, 옳은 설명이고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가 되죠. 화석연료도 근원은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바람에 의한 풍력, 그리고 유수에 의한 수력 등도 근원은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에너지 전환과 순환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일으키는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고 이는 생명체의 에너지에 이용을 되고 있죠. 니은 대기와 햇수의 순환을 일으키고요. 기상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디귿 우라늄의 핵 에너지로 전환되어 핵발전의 연료로 사용된다. 우라늄은요, 이제 우주의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겨났고요. 이게 원시 지구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지구로 유입이 됐고, 그 유입된 우라늄을 핵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18세기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되죠. 다양한 종류의 발전 방식을 나타내는 수력, 화력, 풍력, 핵발전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수력과 화력과 풍력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력과 풍력은 기상 현상을 이용한 발전 방식이 되는 거죠. 핵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은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었고 그 잔해들이 미행성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미행성이 충돌하는 과정 중에 또한 원시 지구를 형성한 거고요. 그래서 핵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태양이 근원이 아니라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거. 보기에 기억, 기상 현상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은 수력과 풍력, 옳은 설명이고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방식은 화력이 되겠죠. 에너지 근원이 태양 에너지가 아닌 발전 방식은 핵발전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핵발전소의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중성자는요, 느린 중성자가 되겠죠. 빠른 중성자는 이 우라늄의 원자핵과 충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할 때 우라늄의 원자핵과 충돌을 잘하게 되는 거죠. 기억,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우라늄 원자핵의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핵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감속제가 필요하고요.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의 원자핵과 충돌을 잘한다고 했어요. 연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중성자를 흡수하는 제어봉이 있다. 제어봉은요, 중성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장치가 돼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너무 빠르게 진행될 때 그 빠른 속도를 늦춰주기 위해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태양 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대략적으로 나타냈고요. 태양 전지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반도체를 이용해요. 태양광을 태양 전지판에 비춰주게 되면 자유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동한 쪽이 마이너스 극, 그리고 반대편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압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1번, 태양광을 흡수하면 태양전지 내부에 자유전자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했고요.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전제 조건을 붙일게요. 대기 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가 대체적으로 쉽고요.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발전 단가가 매우 높아요. 5번, 설치 면적에 관계없이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설치 면적이 넓을수록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은 면적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막이 많은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산악 지역이 많은 나라에서는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악 지역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 해양풍력 발전 단지를 나타냈고요. 보기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전력 생산 단가가 높다.
풍력 발전은 다른 재생 에너지에 비해서요,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니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겠죠. 디귿 전력 생산량이 일정하여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바람의 세기와 그 지속 시간이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지형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한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신에너지의 예는 수소 혹은 연료전지 등이 있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재생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었죠. 1번 고갈될 염려가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옳은 설명이고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가 필요하다. 역시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는요, 상대적으로 화력발전보다 시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인류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역시 필요하지요. 따라서 정답 3번. 해양 에너지에 이용하는 발전 방식을 나타내는데요. 가는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 조력 발전이 되는 거고요. 나는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한 파력 발전이 되는 거죠. 둘 다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억, 가와 나는 모두 자원 고갈될 염려가 없다. 옳은 설명. 가는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 조력 발전은요, 방조제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의 발전이 되는 거고요. 나는 가보다 건설비가 많이 들고 장소 선정에 제한이 있다. 당연히 장소 선정에 제한이 있죠. 왜냐? 해안가에 파도가 센 곳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따라서 나는 가보다 건설비가 많이 들고, 이 내용이 틀린 거죠. 장소 선정에는 제한이 있다. 이 내용은 맞는 거고요. 디귿은 틀린 내용. 수소연료 전지를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수소연료 전지는 화학 반응을 통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되는데요.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를 넣어주고 플러스 극에는 산소 기체를 넣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내놓은 전자와 수소 이온을 받아요. 그래서 환원을 통해서 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연료전지의 장점은요, 최종 생성물이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보기 기억. 최종 생성물은 물이므로 환경 오염 문제가 거의 없고요. 화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낮은 게 아니라 화력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에 높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수소를 연소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